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정말 이 벅찬 그런 강의를 오늘 또 시작을 해야죠. 1920년대 그 다음에 40년대의 독립전쟁, 무장 독립전쟁 교재 246페이지 부제는 자 이제 니들 죽었어. 정말 이 가슴이 심장에서 벌렁벌렁거리죠. 이 가슴이 막 뛰고 이렇게 멋진 또 우리의 조상님들이 무장 독립전쟁 어떻게 했는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고요. 또 많이 틀립니다. 수험생님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 파악, 계보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눈 동그랗게 뜨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1910년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부분이죠. 앞서서 배웠던 1910년대 독립의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병찬 선생님이 복벽주의, 복벽주의라는 게 뭐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 고종 황제를 다시 이제 임금으로 앉히고 예전으로 돌아간다. 임병찬. 그러나 큰 결실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게 국내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역시 국내에서 대한광복회, 경상도 지방이죠. 대구라든가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좌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 만주의 지부를 건설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에서 여러분들 여기 대한광복군 정부 이상서 선생님이에요. 이상서 선생님 누구죠? 우리가 헤이그 특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어디에서? 연해주에서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했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이제 기반이었고요. 또 1910년대의 기반은 여러분들 신민회를 꼭 기억해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민회가 여러분들 서간도 지역에서 우리 한인촌을 건설을 했었죠. 그렇죠? 한인촌 건설하고 그 다음에 신흥 강습소, 이 신흥 강습소가 뭘로 변했습니까? 신흥 학교로 변했고요. 이것이 나중에 독립군의 아주 큰 기반이 되는 신흥 무관학교로 탄생을 했다. 이것이 1910년대에 정말 1910년대에 뭔가를 일본하고 맞서서 활발하게 독립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10년대에 어떤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20년대, 30년대에 정말 활기차게 독립전쟁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표를 준비를 했어요. 표를 준비를 했는데 이 표가 여러분들 저기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사진 찍든지 아니면 뭐 캡처 하시든지 아니면 뭐 필기를 하시든지 그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대 충성충 대충. 네,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연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통넓게 여기를 다 만주라고 보고요. 그냥 보통은 우리가 만주다 그러면 여기를 만주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연해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해주와 만주 그 사이를 우리가 사이간자 써서 여기를 간도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명칭 만주와 간도의 명칭이 중요한데 만주와 간도의 명칭이 중요한데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간도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는 여기 북쪽에 있으니까 북간도라고 그러고 이쪽에 서쪽에 있으니까 서간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지명을. 그러면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명을 볼 때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그냥 만주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북만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여러분들이 북만주, 남만주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지명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시면서 그걸 하시면서 여기를 이제 공부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자, 서간도 지역은 이쪽이에요. 그렇죠? 이쪽입니다. 서간도 지역이 이쪽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10년대에 누가 열심히 활동을 했죠? 여러분들 삼원보. 그죠? 삼원보가 뭐죠? 우리가 신민회 했었죠. 신민회. 그래서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 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을 하셨던 분이 이제 지청천이에요. 지청천.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6명의 형제가 있죠. 이시영, 이회영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6명의 형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학교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을 했었죠. 그래서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군정서군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북만주는 북간도 명동촌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시인 윤동주 선생님이잖아요. 윤동주. 그렇죠? 그리고 간민회가 있어서 간민회가 뭐죠? 간도예요. 간도를 중심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광단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게 대종교죠. 나철 5교의 대종교예요. 그렇죠? 중광단. 이 중광단 대종교. 그래서 이 대종교가 북로 군정서군에게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들 대종교가 북로 군정서군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서로 군정서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건 앞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1910년대에 이런 기반이 있었어요. 기반이 있어서 1920년대, 3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독립전쟁을 할 수 있었던 군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20년대 바로 들어오게 되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러한 큰 전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색깔 표시를 여기 잠깐 했는데 만주 길림성 지방의 1919년도에 의열단 김원봉 선생님의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결성이 돼요. 1919년도에 의열단. 왜 이 의열단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냐면 1910년대에 이렇다 할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자, 또 한 가지 상해에 임시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만 초창기 때는 뭐 중심이었다고요? 외교 노선 중심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과격하게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원봉 선생님이 이때의 의열단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보겠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우선 여기 나와 있어요. 1920년 6월에 있습니다. 6월에 있었어요. 6월에. 자, 그럼 지도 잠깐 보시면서 봉오동 전투는 이쪽에서 했던 것이고요. 청산리 전투는 이 백두산 부근 이쪽에서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과 관련돼 있어요? 북간도 지역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북간도 지역. 그렇죠? 자, 그럼 봉오동 전투는 누가 했느냐?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이 하였다. 그 군모도독부군, 최진동, 국민회군, 안무 이런 분들이 같이 연합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 그러니까 요 만주 지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게릴라 전술을 펼쳤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봉오동 지역으로 가는 것을 미리 첩보를 딱 입수해가지고 여기에서 일본군을 섬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약 200여 명이 죽어요. 200여 명이 죽고 독립군은 거기에 비해서 4명 정도만 전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전투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애들이 약이 바짝 오르죠? 약이 바짝 오릅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들을 섬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규모 부대를 파견을 합니다. 이 대규모 부대, 연대급 규모예요. 1200명, 1500명 정도 되는.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 있게 되는데, 청산리 대첩, 10월 달에 청산리 대첩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봉오동 전투에 대한 일본군의 대대적 보복. 그래서 이것으로 청산리 대첩이 있는데, 이제 주로 했던 것이 이제 북로 군정서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군사령관이 김유하진 장군이고요.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참가했던 그 부대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봉오동 전투에서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에 대한독립군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자진 장군. 그럼 나머지 여러분 생소한 부대는 봉오동 전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청산리 대첩에서 무려 6일 동안 전투를 벌여요. 전투를 벌이는데 일본 애들이 1200여 명이 사상이 됩니다. 1200여 명.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자, 그럼 반면에 독립군은 약 200여 명이 전사를 하는데 1200명이다 그러면 연대급 규모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독립전쟁 사이에, 독립운동 사이에 가장 큰 승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승리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가 주는 거예요? 정말 독립에 대한 희망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었대. 정말 대단하지 않아? 또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어떤 자부심까지도 막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독립군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만주 지방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을 갖다가 파괴를 하기 시작을 하죠. 파괴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간도 참변이다라는 거죠. 간도 참변. 잠깐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간도 참변. 네, 간도 참변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학살하는 거예요. 1920년에 학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참변이 있어요. 자,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독립군들이 기반을 잃어버리죠. 마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쭉 북쪽으로 소련 영토로 쫓겨가는 겁니다. 독립군들이. 예, 쫓겨가요. 당시에 1920년 요때는 어때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지 않죠. 왜? 러일 전쟁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를 믿고 쭉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러시아의 자유시라는 곳에서 일본 애들이 작업을 했죠. 어떤 작업을 합니까? 독립군들에게 어떻게 해라? 협조를 해주지 말아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에 의해서, 소련 적군에 의해 가지고, 러시아 적군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독립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장 해제를 당하고 그 와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독립군들이 어떻게 됐다? 네, 예, 죽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큰 공을 세웠던 지청천 장군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해가지고 지청천 장군은 사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수모를 겪더라라는 얘기예요. 누가? 독립군이 이런 수모를 겪으니까 이제 50여 개의 자잘한 부대, 자잘하게 난립하는 거예요. 이 50여 개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자잘하게 난립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난립한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난립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시 뭉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0여 개를 지역별로 이렇게 한 군데로 하게 되면 50여 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50여 개의 독립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정신이에요. 참정신. 이 순서별로 참정신. 그러니까 여기에 참정신이에요. 세 개. 그래서 3부라고 불러요.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3부로. 어떻게 본다면 3부로 좁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워진 순서도 23, 24, 25예요. 자, 그러면 이 참정신은 뭐 했던 그런 곳이냐? 독립군 부대이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참의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임정, 육군, 주만, 참의부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육군인데 어디에 주둔하는? 만주에 주둔하는 부대다. 정식 명칭이 이래요. 그래서 참정신이에요. 어찌됐건 이 세 개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난립했던 이 독립군. 그러면 이 세 개로 좁혀지게 됐는데 이 세 개, 이것도 너무 많다.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자.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래서 3부 통합을 막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마침 국내에서는 뭐가 있냐면 민족유일당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민족유일당 운동. 자, 민족유일당 운동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국내의 최대, 이 당시 20년대 최대의 단체가 뭐가 있었죠? 신간회가 있었죠. 신간회. 그래서 그러면 3개가 안 되면 2개로라도 해보자 해서 서간도 남만주의 국민부, 그 다음에 북간도 요쪽에 혁신의회가 먼저 세워져요.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두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보다 좀 더 치열하게 독립전쟁을 했던 지역은 사실 북간도 지역이 훨씬 치열하게 했습니다. 치열하게. 그래서 먼저 세워지게 되고 김전인 장군의 신민부, 지청천의 정의부 이런 사람들이 줄을 이어가지고 혁신의회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혁신의회 탄생하게 되는데 이 혁신의회의 여당격인 한국독립당. 그럼 또 부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한국독립군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한국 독립당이든 한국 독립군이든 누가 주로 이끌냐면 지청천이 주로 이끌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김자진은 이 당시에 뭐를 했느냐? 김자진은 암살당합니다.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자, 왜 공산주의자가 김자진 장군을 싫어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이 한마디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들어갈 거예요. 아까 자유시 참변 있었죠. 그렇죠? 소련을 믿었어요. 믿으면서 쭉 올라갔어요. 근데 결국에 소련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죠. 그래서 김자진 장군은 이 소련이 싫은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혁신의회를 구성을 할 때 공산주의자들은 배제를 해버렸어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배제를 해버렸어요. 배제를 하면서, 그럼 배제를 해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독립군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또 인원이 벼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를 받아들이냐면 아나키스트를 받아들여요. 그럼 이 아나키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이 아나키스트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무정부주의자.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 권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괴로워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파괴해야 된다. 그러면 당시에 파괴 대상이 되는 국가 권력은 바로 뭐예요? 일본이죠. 우리나라는 정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아나키스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나키스트 누가 있냐면은 김원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 선생님도 아나키스트예요. 신청 선생님. 자, 그러면 공산주의자는 여기 못 가고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로 많이 가죠. 그래서 양세본 선생님이 국민부 조선혁명당이라는 여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라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공산주의자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이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되셨으면은 이제 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군하고 같이 일본을 하고 싸워요. 왜? 1931년도에 일본 애들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에 괴뢰국을 건설하고 37년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일본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뭐가 되는 겁니까?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동의 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연합정선을 쓰게 되는 겁니다. 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30년대 딱 들어왔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중국하고 연합작전을 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져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 공산주의자들이 많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 의용군, 이게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자. 여기하고 같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영릉가 전투, 흥경수 전투, 양세봉이 이때 전사를 해요. 어떻게 전사하냐면 사실 전사라기보다는 길을 가다가 밀정에 의해 가지고 이 매복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세본 선생님은 묘가 2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하나가 가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진짜 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동시에 아주 위대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편 이쪽 혁신의회는 중국 호로군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화자 전투에서 큰 승리를 봅니다. 중국 호로군이 뭐냐면 호로가 뭐냐면 로가 길로자예요. 길로. 그래서 길을 보호하는 부대다. 자, 1909년도에 이 간도를 일본 애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청나라 정부하고 뭐 했었죠? 뭐 했었죠? 간도 협약을 맺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만주에다 뭘 세웠어요? 일본 애들이 철도를 세웠죠? 그 철도를 지키는 부대입니다. 호로군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용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애들이 돈을 주고 중국 애들 보고 너 여기들을 좀 지켜라.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호로군을 대우를 일본 애들이 잘 안 해줬어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게 없어요. 대우를 잘 안 해주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립군하고 손을 잡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전자령 전투 같은 경우에는 청산리 전투 이후에 아주 큰
승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큰 승리를 우리가 거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요거 한국 독립군이 지청전에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롱군하고 요런 전투 또 이런 전투를 고르는 문제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암기 팁으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애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독립군이 많죠. 독립군이 지천이네, 샹 이런 호로 X들, 응? 그러니까 육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자? 전차를 사자.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누구? 지청천 장군이고, 그 다음에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호로군하고, 그 다음에 대전자력 사도하자 전투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투들이 30년대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편 이 이후에 또 어떻게 독립군들이 계보를 이어가는지 이걸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군들이 계보를 이어가는 부분. 자, 중국 관내로 이제 이동을 해요.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는데 남만주 지역이죠. 남만주 지역 중국 관내로 이제 쭉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왜 했을까요? 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 애들이 중국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중국 본토 이쪽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김원모 선생님이 이제 하나로 뭉치자 해가지고 민족 뭡니까? 유일당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만든 당이 하나의 당이 민족혁명당이에요. 이 민족혁명당은 그냥 민족혁명당 해도 되고요.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해도 되고 한국민족혁명당이라고 해도 돼요. 김원모 선생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족주의자이기도 하고요. 사회주의자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자, 이 당시는 사회주의자, 우리는 지금 막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러면은 뭐 때려 죽일 놈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아, 너는 그런 사상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런 사상 가지고 있어. 이런 정도지. 아시겠죠? 사회주의자이기도 하고 뭡니까? 민족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김원모 선생님은. 의열단을 만들 김원모 선생님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태까지 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월북을 했기 때문에. 월북을 해서 북한 정권 수립에 공을 세우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왜 월북을 했느냐? 여러분들 그 영화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친일 경찰 노덕술 있죠? 영화에도 그 사람을 그 모티브로 해가지고 나온 이정재가 그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친일 경찰이 광복 이후에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서 고문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 이 남쪽 지역에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분에 의해 가지고 민족혁명당이 나타나게 되는데, 조소왕 선생님의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지청천의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양세봉 조선혁명당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대한독립당, 의열당, 그래서 5당이 합당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줘야 돼요. 왜? 한국독립당은 지청천인데 신한독립당이래. 이게 뭔 소리야?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한국독립당 지청천이었죠? 그쵸? 지청천이었죠? 자, 지청천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다른 어떤 당하고 같이 이 한국독립당과 합당을 해요. 합당을 하면서 만든 당이 신한독립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한 거죠. 신한독립당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해서 신한독립당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관내에서 조수왕 선생님이 한국독립당이라고 해가지고 또 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수왕 선생님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에도 그렇고 이론적 배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을 했던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삼균주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거예요. 삼균주의. 3가지를 균등히 한다. 뭐를 균등히 한다? 정치, 경제, 교육을 균등히 한다. 이 삼균주의 원칙이 있었어요.
이 삼균주의 원칙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어떤 행동 강령이라든가 또 이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삼균주의의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하셨던 분이 바로 조수왕 선생님이다라는 겁니다. 어찌 됐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당들이, 이러한 5개의 당들이 합해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다. 누가 주도했다? 김원모 선생님이 주도를 했다. 그러나 이게 얼마 가지 못해요. 왜 얼마 가지 못하냐면 김구 선생님과 같은 임시정부의 주력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이쪽에 민족혁명당에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요. 좌파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족주의 세력하고 갈등을 빚습니다. 그래서 조수왕 선생님이라든가 지천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탈퇴를 해버려요. 금방. 탈퇴를 해서 어디로 갑니까? 김구 선생님의 임시정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흐지부지 되어버리죠. 민족혁명당이 흐지부지 되버립니다. 흐지부지 돼요. 흐지부지 돼서 결국에는 조선민족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누가? 김원모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조선민족연맹은 어쩔 수 없이 좌파들이 주도를 했겠죠. 민족주의자들이 탈퇴를 했으니까. 그럼 조선민족연맹이라는 단체를 딱 만들고 나서 여기에 산하부대인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 1938년도에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찌됐든 김원모 선생님이 했던 일들은 상해 임시정부보다 조금 더 앞서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앞서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민족혁명당.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이 탈퇴를 하고 그 나머지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조선민족연맹, 전선연맹,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라는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신한독립당, 그래서 신한독립당, 여기 이제 제가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지청천의 한국독립당과 한국혁명당이 합해져서 신한독립당, 여기 합해져서 여기 요때 이제 만들었다. 민혁당 탈퇴 후 조선혁명당을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시정부 보겠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김구 선생님이 애국단을 만들어요. 31년도에. 자,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이렇다 할 뭔가가 없어요. 이렇다 할 성과라든가 활동이 없다 보니까 임시정부 이 내에서도 갈등을 빚습니다. 우리가 임시정부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창조파니 개조파니, 특히 이 창조파 같은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어요? 신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탈퇴를 하셔버리고, 그러면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활동도 못하면서 이렇게 활동 못할 바에는 뭔가 자극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한인 애국단이라는 의열 활동하는, 즉 의열단과 비슷한 거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이봉창, 윤봉길 이런 의사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당도 이제는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이분들도 한국독립당 이분들도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지청천에 신한독립당도 내려오시고, 그래서 또 김구가 만든 한국국민당도 있고, 당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김구 위주로 하는 당이 있고, 조수왕 위주로 하는 당이 있고, 지청천 위주로 하는 당이 있고, 그래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던 누구? 조수왕 선생님이 만든 한국독립당 위주로 세 개 당이 합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40년대. 그리고 나서 합당하고 나서 임시정부 내의 부대인 한국광복군이 탄생을 하게 되죠. 이 한국광복군이 탄생을 하자 조선의용대, 주로 북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일본 애들이랑 맞닥뜨리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조선의용대가 이쪽으로 와서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편 중국 관내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로 만주에 있었겠죠. 근데 만주에 어떤 뚜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어떤 부대예요? 유격부대예요. 유격부대가 뭐죠? 게릴라 전술하는 거예요. 소규모의 부대로 어떤 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살짝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타격을 입히는 것을 유격대라고 하죠. 그래서 유격 전술을 펼칩니다. 자, 동북 한일 연군 동북쪽에, 그러니까 만주죠. 동북쪽에 항일, 일본에 항거하는 연합부대입니다. 연합부대. 이 연군이에요. 연군. 누가 주로 만들어내냐면 김일성, 이거 북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연합부대니까 누구랑 연합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하고 연합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좌파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연합했어요. 그럼 중국 좌파,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국 광복회라는 것을 만들어 조국 광복회. 조국 광복을 합니다. 조국 광복회를 만들었는데 조국 광복회는 동북 한일 영군 중에 누구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따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북 한일 영군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빼가지고 만든 것이 조국 광복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만 들어간 것이 조국 광복회다. 어찌됐든 이 동북 한일고 조국 광복회 얘네들이 큰 전투를 하는데 보천보 전투라고, 이거는 국내에 들어와서 유격작전을 했던 겁니다. 보천보 전투. 이 보천보 전투로 인해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국내에. 자, 아시겠죠? 동북 한일 영군. 누가 만들었구나. 이게 누구랑 싸웠고 누구랑 연합했다?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탄압을 하겠죠. 탄압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전부 다 공산주의자니까 소련으로 도망갑니다. 소련으로 도망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 소련으로 도망가요. 소련으로 도망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광복돼가지고 소련군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소련으로 도망가고, 소련으로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조선 독립동맹 화북지방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 이거예요. 김원봉 선생님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었는데 조선의용대 만들었죠. 같이 김두봉, 김원봉 같이 여기서 활동을 했는데 김원봉 선생님이 이쪽으로 쭉 가버려요. 쭉 가버립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김두봉 선생님이 주도를 했던 화북에 있었던 조선의용대는 합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거기서 합류해야 돼? 왜 남쪽으로 가야 돼? 여기서 직접 일본 놈들하고 싸워야지? 그래서 안 가요. 안 가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그냥 조선의용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부대가 중국 역시 공산당 부대인 팔로군하고 같이 연합전선을 벌친다. 팔로군이 바로 중국 공산당들이 주로 해서 만든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로군이 주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김두봉 선생님, 김두봉 선생님 무슨 형제 같지만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먼 친척뻘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김두봉 선생님도 역시 북한 정권이 세우는데 이 북한 정권 북한에 있는 그 부대가 뭐죠? 조선인민군이죠. 인민군 형성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분이 바로 김두봉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조선의용대가 김홍원 선생님이 만들어서 이 광복군으로 들어갔는데 안 갔던 북쪽에 있는 중국 북쪽 화북지방에 있는 조선의용대는 안 가고 그냥 이름을 조선의용대로 고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흐름입니다. 흐름. 제가 아까 요거는 봉오동전투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쪽 두만강 쪽이 이제 봉오동,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지역이 요쪽이 그 북로군성서군. 자,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은 1937년도에 이쪽 연해주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스탈린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내쫓아 버렸죠.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죠.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서 그쪽에서 삶을 마감하시는데, 독립군 이 호랑이라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홍범도 장군이 이쪽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극장 문지기 뭐 이렇게 하시다가 그쪽에서 쓸쓸히 돌아가셨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간도 참배 잠깐 보겠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 패배에 대한 일제의 보복. 자,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소련 적군이 독립군 지휘권 양도 요구, 적군이 무력으로 무장 해제. 자, 그 다음에 미스야 협정 보겠습니다. 미스야 협정은 1925년도에 조선총독부의 미스야와 그 다음에 만주의 군벌이에요. 이 만주의 군벌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군대를 데리고 있는 그런 세력을 얘기합니다. 중국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역사에서 만주, 군벌 얘네들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매국노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군벌과 협정을 맺죠. 그래서 독립군을 잡으면 거액의 현상금을 주겠다. 이것이 이제 미스의 협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위치예요.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이죠. 참정신. 참의부 여기 이제 광복군 사령부가 있잖아요. 이 광복군 사령부가 참의부예요. 참의부 똑같아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되어 있는데 이 3부가 두 개로 좁혀집니다. 국민부와 혁신위회. 뭐가 먼저 생겼다고요? 얘가 먼저 생겼죠. 북만주 지역에. 그렇죠? 혁신위회가 생겨가지고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지처정 장군. 그 다음에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누구? 양세봉. 예, 양세봉 선생님. 자,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동북 한일연군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 이쪽이죠. 요게 이제 바로 뭐예요? 유격.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 지처정 장군의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재련자령. 아까 제가 안기티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양세봉, 영릉과 홍경성 전투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 조선의용대의 이동과 관련된 것이죠. 조선의용대의 이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보시면 조선의용대 창설을 했죠. 순서별로. 그 다음에 항일 북상 결정합니다. 북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서 전투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조선의용대가 김원모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광복군으로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북쪽에 있는 이 화북지대, 이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었다. 조선의용군을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다? 김두봉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유시 참변, 봉오동 전투, 간도,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자, 맨 처음에 뭐예요? 봉오동이죠. 그렇죠? 니은. 그 다음에 청산리죠. 니을. 그 다음에 간도학살, 간도참변, 디귿, 경신참변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니은, 니을, 디귿, 기역. 니은, 니을, 디귿, 기역. 정답 4번.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전투를 수행한 독립군 부대는, 자, 보겠습니다. 때는 해동 무렵이어서, 해동 무렵, 얼음이 풀린 소저강은 수심이 깊었다. 게다가 성해장이 뗏목처럼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릉가로 쳐들어갈 수 없었다. 자정까지 영릉가에 들어가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올려야만 했다. 양 사령은 전사들에게 소저강을 건너라고 명령하고 나서 자기부터 먼저 강물에 뛰어들었다. 양세봉이죠. 양세봉. 그래서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한국대한광복군, 그 다음에 북로군전서군, 동부항일연군. 우선 북로군전서군은 아니고 한국독립군의 지처정 장군이 이끄는 거니까 아니고 대한광복군 정부에 있어서 연해주에. 그렇죠? 이게 또 고르시면 안 되고 동북한일연군은 김일성이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선혁명군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도가 나오는 지도는 가단체의 이동 경로를 표시한 것이다. 가단체를 탐구하기 위한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쪽 보니까는 여기 뭐 항일 북상 뭐 38년도에 창설하고 그죠? 광복 이후에 여기 북쪽에 있는 애들은 여기로 갔어요. 북한 지역으로 갔어요. 조선의용군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의용대의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유시 참변과 서일 장군의 삶 아닙니다. 조선민족 전선연맹 조직 구성. 이것이 조선의용대 맨 처음에. 그렇죠? 요 조직 내에 조선의용대가 있었으니까 요거 맞는 얘기고, 화북조선독립동맹의 강령 분석. 화북조선독립동맹은 여기 이제 조선의용군을 얘기하는데 조선의용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조선의용대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건 아니고, 청산리 대첩의 승리와 당연히 아니고, 지소전의 한국독립군 역시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겁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1920년대, 30년대까지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의거 활동과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의 또 힘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뛰죠? 네. 요 단어와 관련된 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